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요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춰 노인 건강관리에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는, 심지어 약간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일 목욕하는 것, 즉 당신이 항상 기대해왔던 샤워나 담그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신선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믿는 평생의 습관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70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이 나는 샤워나 하루를 씻어내기 위해 의존하는 길고 편안한 목욕이 조용히 피부에 해를 끼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심지어 위험한 넘어질 가능성을 더 높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생각이군요. 그렇죠. 수년 동안 우리는 목욕을 많이 하면 위생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규칙이 바뀌고 진실이 여러분을 정말로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항상 들어왔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야른 피부, 숨겨진 건강상의 위험, 70세 이후 청결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귀하 또는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 관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7가지 사실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미끄러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승인한 간단하고 유용한 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믿지 못할 것이며 솔직히 이를 간과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댓글 번호 0을 입력하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귀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매일 목욕을 하면 노인 피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피부는 본성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중요한 연구를 포함하여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정도가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상당히 얇아집니다. 바깥층인 표피는 밀도를 잃고 그 아래의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 감소로 인해 약해집니다. 한때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 주었던 천연 오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피지선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땀샘의 활동도 감소하여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결과는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더 건조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한때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강력하고 기름진 보호막이 부족합니다. 노인의 경우 일상적인 목욕, 특히 뜨거운 물, 강한 비누 또는 장시간 담그는 목욕은 이러한 자연적인 취약성을 실제 건강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마다 이미 제한된 양의 피지, 즉 피부를 보호하는 오일이 씻어내어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것이 단지 표면적인 건조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제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조함, 즉 빡빡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입니다. 이는 피부의 약화된 장벽이 자극을 받아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건조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건조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건조증은 피부를 거칠고 비늘 모양의 표면으로 변화시키며 때로는 움직일 때마다 따끔거리는 갈라짐이나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단지 사소한 성가심이 아닙니다. 출혈이 발생하여 감염의 문이 열리거나 피부염과 같은 기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과도한 목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하루 종일 옷에 달라붙는 벗겨지는 피부의 통증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동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목욕하는 노력이 이미 어려울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추가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의 중요한 지방 화합물인 지질을 용해시켜 이러한 손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자연적인 폐시, 건강한 피부의 경우 약 4.5에서 5.5를 방해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허영심이나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 위험입니다. 손상된 피부는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알레르겐과 싸우느라 했으며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거나 궤양과 같은 만성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위생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으며 샤워나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 목욕 횟수를 줄이면 감염 위험이 낮아집니다. 청결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실제로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존경받는 출처의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노인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즉, 목욕 횟수를 줄인 사람들은 피부 손상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부의 이러한 작은 찢어짐은 놀라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긁힌 상처에서 빨리 치유되는 젊은 피부와 달리 노화된 피부는 얇고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이 연약한 조직의 눈물은 혈류 감소, 면역체계 약화, 세포 회전 속도 저하로 인해 매우 느리게 치유됩니다. 이는 모두 노화의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처는 다음과 같은 박테리아의 진입점이 됩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 또는 연쇄상 구균 봉화지겸, 농양,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목욕 습관과 피부 손상 사이의 연관성은 물과 비누가 노화된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지질 장벽, 즉 피부 세포를 결합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지방과 오일의 미세한 보호막이 마모됩니다. 강한 비누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약간의 압력에도 갈라지기 쉽게 만들어 이러한 손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스웨터를 잡아당기거나 거친 물체를 스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습관인 스크럽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세탁과 건조 주기는 작은 찰과상과 찢어짐으로 가득 찬 상황을 만들어내며 각각은 세균의 잠재적인 출입구가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격일로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목욕을 하는 횟수가 적은 노인들은 피부가 천연 오일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의 부위는 전신을 전체 세탁하지 않고도 젖은 천으로 빠르게 부분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적게 하는 것의 이점은 단순히 감염을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피부 손상이 적다는 것은 통증이 적고 의사를 방문할 횟수가 적으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인들, 특히 이동성이 제한되거나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제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폭포는 흙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노인들에게 화장실은 단지 청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험지대가 될 수 있으며 매일 목욕을 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는 낙상이 노인의 부상 및 심지어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통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넘어집니다. 이러한 낙상으로 인해 수백만 건이 응급실 방문, 셀 수 없이 많은 뼈가 부러지고 상당한 수의 사망이 발생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근력이 감소하고 반사신경이 둔화되며 관절염, 신경병증 또는 골다공증과 같은 상태가 균형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젖고 미끄러운 표면, 비누로 미끄러운 반짝이는 타일이나 매끄러운 욕조 등은 욕실을 이미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지뢰바드로 만듭니다. 매일 목욕을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악화됩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욕조 가장자리를 넘어가거나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들어가거나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안 나가는 등 까다로운 경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개가 자욱해 시야가 흐려지고 더위로 인한 현기증, 너무 오래 서 있는 데 따른 피로감, 실수할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미국 노인병협회,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는 또한 사람들이 가장 피곤할 때, 아침에 몸이 비틀거릴 때나 저녁에 탈진할 때,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넘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멍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는 고관절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또는 독립성을 앗아가는 일련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는 횟수를 줄이고 중간에 주요 부위의 스폰지 목욕이나 싱크대 세척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고위험 화장실 방문 횟수를 대폭 줄여 위험한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절반 이상 줄입니다. 여기서의 절충점은 분명합니다. 완벽하게 흠집이 없는 것이 물리적 안전보다 덜 중요합니다. 약간의 먼지, 땀 또는 약간의 냄새는 엉덩이 골절이나 뇌진탕보다 훨씬 덜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제한된 도움을 받는 노인의 경우 낙상을 피하는 것이 집에 머무르는 것과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좌식 샤워로 전환 등 실용적인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이 적다는 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낙상 예방 전략은 노인의 부상률을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위생에 대한 엄격한 생각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명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넷째, 신체는 스스로 정화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체에는 비누나 물 없이도 작동하는 놀라운 자가 청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추세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개발된 기본 생물학입니다. 피부는 단지 수동적인 덮개가 아닙니다. 피부는 유익한 박테리아, 천연 오일, 세심하게 균형 잡힌 pH 및 수분 수준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건강하고 강하며 놀랍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가 이미 더욱 연약해진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목욕은 이러한 자연 시스템을 방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바로 그 요소들을 씻어내게 됩니다. 샤워 횟수를 줄이고 몸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때로는 자연이 가장 잘 안다는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이 자가 세척 시스템의 핵심에는 피부 미생물 군집이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피부 표면에 사는 작은 진드기까지 포함하는 활발한 미생물 군집입니다. 이러한 미생물 중 다수는 제거해야 할 세균이기는커녕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입니다. 같은 종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 그리고 표피포도 상구균 죽은 피부세포, 땀, 과도한 기름을 먹고 무해한 물질로 분해하는 동시에 유해한 병원균과 경쟁합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는 항균 화합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를 박테리아와 같은 침입자를 물리치는 작은 화학 무기로 생각하십시오. 황색 포도 상구균, 피부 감염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한편,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진 물질인 피지는 피부를 보호층으로 코팅하여 수분을 가두고 먼지를 밀어냅니다. 죽은 피부세포는 박리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함께 때를 흘리게 됩니다. 미생물, 오일, 세포 회전율 등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유지합니다. 문질러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목욕을 하면 이 우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용해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pH가 높은 가혹한 비누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미생물 군집을 교란하며 자극이나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오일 생산량이 낮고 나이가 들수록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청소로 인해 건강의 균형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저널의 연구 다음 연구 포함 조사 피부과 저널 너무 많이 세탁하면 건조함, 습진 재발,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며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는 모든 징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만 목욕을 하고 필요할 때 순환 패치 균형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장 큰 위생 문제인 냄새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부분을 특별히 씻어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유지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접근 방식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이는 목욕의 육체적 노력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보호하며 신체가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과 함께 작용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20세기에 매일 소나기가 문화적 표준이 되기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목욕으로 자연의 도구에 의존하여 수세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자신의 몸이 기본 수준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한다는 믿음을 통해 이러한 탄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자극을 덜 받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누 사용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웰빙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2번 댓글을 통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눌러 향후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우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5번째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시에 대비하세요. 노인의학과 피부과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목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청결함을 포기하거나 표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된 피부와 신체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진 사려깊고 증거 기반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나친 세탁이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성장해 온 매일 목욕 아이디어와는 큰 변화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과학이 도움이 되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권장사항은 노화와 위생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연구원을 포함하여 존경받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피부과 학회, 어메리컨 어캐더미 오브 더머탈러지, 와 같은 단체의 지침과 존스 홉킨스 대학과 같은 곳의 전문가의 통찰은 모두 자주 목욕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노화된 피부는 더 얇고 건조하며 기름기가 적어 물과 비누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단순히 피부 건강을 넘어서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에 위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해야 하는지는 활동 수준, 건강, 개인적인 편안함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은퇴한 사람은 더 젊고 활동적인 사람, 심지어 매일 정원을 가꾸는 노인보다 자연스럽게 땀과 먼지가 덜 배출됩니다. 요실금이나 만성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람은 집중적인 세척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매일 전체 목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접근 방식은 매일 목욕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는 구식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이 규칙은 아마도 실제 의료적 필요보다는 20세기 마케팅, 신선함을 홍보하는 비누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에 더 기반을 둔 규칙일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고려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목욕은 노인의 피부 문제, 자극 및 심지어 욕창 발생률이 높아지는 반면 세탁 횟수를 줄이면 피부의 자연 방어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용성도 한몫한다. 일주일에 1, 2회 목욕을 하고 얼굴, 손, 사타구니 부분을 수건으로 빠르게 닦아내는 것이 전신 목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생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잦은 목욕의 주요 원인인 채취는 탈취제, 빠른 물티슈, 옷 갈아입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모퉁이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명해지고 신체에 실제로 필요한 것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상식에 따라 안내할 때 적은 것이 실제로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6째,
매일 목욕하는 것은 노인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가져오는 매우 피곤한 실현입니다. 그만큼 미국 의학협회 저널, 제흠의 저자는 자주 간과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씻는 것이 어떻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노화된 신체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상적으로 느껴지던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물속에 서 있거나 욕조에서 나오는 것 등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경직되고 체력이 감소하면서 마라톤적인 노력으로 변합니다. 목욕 시간을 줄이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거나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목욕 시간을 피곤한 일과에서 보다 관리하기 쉬운 일상으로 바꿔줍니다. 목욕에는 신체적 요구가 많지만 제에마의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분류합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만 서 있어도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현기증이나 현기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욕실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 있거나 폐가 약화된 노인들은 김이 나는 공기를 마시기 힘들어 숨을 헐떡이며 편안한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거의 절반, 이 움직일 때마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 구부리거나 등을 문지르기 위해 손을 뻗거나 비누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목욕을 실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균형과 근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화된 경우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여파도 마찬가지로 피곤하다. 몸을 말리고 어려운 곳에 도달하고 나중에 옷을 입는 것은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너무 지쳐서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아마는 이러한 피로가 지속되어 하루의 나머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건너뛰거나 식사 준비를 놓치거나 사교 활동을 하는 대신 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허약하거나 만성 피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매일 목욕을 하면 고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편안한 일정과 대조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을 하고 샤워 의자나 휴대용 샤워 헤드를 사용하여 이를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일, 즉 손자와 놀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단순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목욕 횟수가 줄어들면 노인들의 피로감과 기분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줄어들며 이는 에너지 절약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의 경우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활력을 되찾고 목욕 시간이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추천해드립니다. 벨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인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위생은 목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사고방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은 전신 목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소식입니다. 청결을 위해서는 매일 몸을 담가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구시대적인 생각일 뿐이며 보편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대안은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고도 신선하고 건강하며 품위 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티슈, 손 씻기, 구강관리, 새 옷, 정기적인 몸단장 등은 잦은 목욕의 위험을 피하면서 노인들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는 일련의 스마트하고 맞춤화된 자기관리 관행을 형성합니다. 이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현실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위생은 물의 양보다는 현명하고 개인화된 선택을 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각 옵션은 나름대로 실용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티슈 미리 적신 천을 사용하면 땀과 박테리아가 쌓이기 쉬운 겨드랑이, 사타구니, 얼굴 등 주요 부위를 빠르고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피부에 적합할 정도로 부드러워서 헹굴 필요가 없으며 미끄러운 표면에서 서거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 씻기 감염 예방의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몸 전체를 씻지 않고 문손잡이, 음식 또는 얼굴에 닿는 손가락 끝과 같이 가장 많이 묻을 가능성이 있는 먼지와 세균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강관리 목욕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위생 문제입니다.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냄새와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호흡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구강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옷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은 매일 교체됩니다.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빠르게 빗질하거나 머리를 닦아주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오도란트나 가벼운 바디 스프레이 같은 특정 제품을 추가하면 목욕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손이 떨리거나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샤워 헤드를 사용하거나 욕조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80세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으로 닦거나 셔츠를 갈아입는 것이 훨씬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젖은 머리카락과 추운 욕실이 오한이나 심지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추운 기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드라이 샴푸나 따뜻한 수건이 목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연구 노인 간혹 이러한 대체 목욕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피부 문제나 피로감을 덜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특히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엄격하고 일률적인 일정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위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은 비누와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익힐 수 있는 유연하고 위험이 낮은 예술 형식입니다. 결론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건강과 예절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매일의 목욕이 실제로는 조용히 그들의 안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층이 얇아지고 유분이 감소한 노화된 피부는 자주 씻어내면 건조해지고 가렵고 갈라집니다. 미끄러운 욕실은 덜 깨끗할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추락 위험을 내포하므로 안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감소하여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체의 목욕은 지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에서 피부 세포 제거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을 때 번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욕을 덜 자주 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사고가 줄어들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피부과 및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뒷받침을 받아 과학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 저널 모두 과도한 목욕은 득보다 실이 더 많고 목욕 습관을 줄이면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피부가 벗겨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피로나 위험한 미끄러짐이 없으며 샤워를 하는 대신 삶을 즐기기 위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위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티슈로 욕조를 바꾸고 매일 담가서 새 셔츠로 바꾸고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핵심은 개인화다. 75세의 마라톤 선수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더 자주 목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후, 문화, 건강 상태가 이상적인 루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의학 지식과 개인의 필요 및 선호도를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수십 년간의 습관을 뒤집어 놓은 자기관리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낡은 부담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활기차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이 적습니다. 위험이 적습니다. 더 많은 삶, 그것은 목욕을 덜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며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노인들이 70세 이후에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목욕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목욕이 연약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목욕을 권장하는 방법까지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노인 위생에 관해 배운 것 중에 정말로 눈을 뜨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사에서 자신의 삶에 사용하거나 아끼는 사람과 공유할 준비가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매일 샤워하는 것을 물티슈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손 위생에 더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깨끗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감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나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처럼 놀라운 통찰력을 더 많이 얻으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더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빨리 제공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의 신선함을 위해 부분 청소를 수용하세요.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대신 얼굴, 손,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핵심 부위를 젖은 천이나 물티슈로 부분적으로 닦아주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를 과도하게 건조시키거나 낙상 위험을 높이지 않고도 매일 신선하고
위생적인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결함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기사를 읽은 후 목욕 루틴에 시도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기사를 공유해주세요. 노인들을 위한 더 귀중한 건강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